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꿀팁남 TV의 꿀녀 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꿀남 길건우입니다. 오늘 금융기관별 꿀팁 모아보기 해본다고요? 네, 금융기관들이 많잖아요. 네. 뭐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등등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써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내용상으로 보면은 그렇게 크진 않아. 네. 그래서 저희가 모아보기를 한번 총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 이제 꿀팁 한번 들어가 보죠. 예적금에서는 무슨 꿀팁을 얻어볼 수가 있을까요? 자, 꿀팁을 알려주기 전에 질문 먼저. 네. 이제 예적금이니까 돈을 모으는 거잖아요. 자, 돈을 모을 때는 이자를 항상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네. 이자를 주는 지급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 어떻게요? 단리와 복리. 복리. 뭐가 좋아요? 복리 일단 단어를 좀 더 많이 들어봤던 것 같고. 그래요? 네. 단리가 더 많을걸? 그래요? 네.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왠지 단리가 좋을 것 같은데 모르겠다. 복리가 좋나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단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원금에만 이자 주는 거. 네. 복리는 원금, 왜냐면 우리가 적금을 1년 만기로만 들지는 않잖아요. 그쵸. 뭐 2년 만기, 3년 만기 하다 보면 1년 차에도 이자가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2년 차 때는 1년 차에 발생한 이자에도 이자를 줍니다. 원금에 이자 이자에 붙은 거에 이자를 주는 거죠. 그게 복리다. 그렇죠. 그럼 네. 결론 뭐가 더 좋아요? 복리. 그렇죠. 이렇게 해서 복리를 찾는 게 좋은데 네. 복리 상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특판 개념으로 한 번씩 나오기는 하고요. 네. 그다음에 복리 같은 경우는 기간이 짧으면 의미가 없어요. 길게. 그렇죠. 이자에 이자를 주는 거니까. 그래서 복리 상품이 가끔 은행에 보인다. 그러면 가장 긴 만기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우대금리 혜택이 나와 있네요. 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우대금리를 물어보는 걸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우대금리 이제 다 알아요. 저희가 네. 그전에도 우대금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이제 우대금리의 기본은 뭐냐? 제가 새로 상품을 가입을 했다거나 네. 아니면 뭐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실적에 따라 또 달라지고요. 자동이체 실적에 따라 달라져요. 근데 내가 처음에 은행에서 거래를 할 때는 거래가 별로 없었어. 그러니까 자동이체 실적도 별로 없고 카드도 별로 안 썼어. 네. 근데 몇 년 쓰다 보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쵸. 저축도 늘어나고 다른 것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우대금리를 알라는 게 아니라 추가로 전화해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네. 내가 기존에 비해서 거래하는 게 많아졌어. 그럼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내가 추가적으로 우대금리 받을 수 있는 거 있어요? 있을까요? 네. 네, 라고 물어보면 찾아줍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이 조금만 더 하시면 우대금리가 적용이 되시고요. 네. 아니면 지금 충분하세요. 네. 적용해서 바꿔드릴게요. 이런 네. 경우가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이자를 더 챙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내가 주로 이용하는 은행이 있어야 되게 좋겠네요. 몰빵해야지. 주거래 은행. 그렇죠. 이제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몰빵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주거래 은행은 하나로 정하는 게 좋아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거래 실적들이 많아야지 이자의 혜택을 보거든요. 네.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대출 이자에도 혜택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주거래 네. 은행은 하나를 꼭 정하시고 신용카드도 저희가 또 항상 얘기를 했었지만 하나를 쓰시는 게 네. 거래 실적을 올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가 또 세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꿀팁남에서 네. 몇 번 다뤄보기도 했었고 네. 세금 절약하는 방법 이런 것도 간단하게 짚어볼 수 있을까요? 자, 저축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세금을 절약하는 게 이자 소득세를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비과세 상품 이런 것들 얘기 많이 했죠. 네. 65세가 넘어가신다거나 아니면 농어촌이거나 아니면 뭐 이제 국가유공자들이 있습니다. 네.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 15.4% 안 내도 돼요. 안 내도 된다고요? 이런 조항들은 저희가 상품별로도 따로 되니까 꼭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고요. 네. 방금 이제 세금 얘기가 나왔는데 뭐 세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반대로 저희가 방금 적금 예금 얘기했잖아요. 네. 자, 일반 정기 적금이 있고요. 자유적립식 적금이 있고요. 예금이 있습니다. 네. 이자가 제일 높은 건 뭘까요? 정기적으로 하는. 그렇지. 정기적으로 내는 게. 네. 그러니까 알아서 저절로 나가는 그렇지. 거. 이게 네. 제일 높아요. 네. 적금 같은 거나 예금이 만기가 되면 바빠서 못 찾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만기가 되면 자동으로 연장하는 서비스도 있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자로 보게 되면 네. 뭐 만기가 됐어요. 그러면 뭐 개월수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실질적인 이자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줘요. 예를 들어서 2%짜리 적금이었어요. 네. 근데 만기가 돼서 내가 안 찾아갔어. 그럼 많이 받아봤자 한 0.5%밖에 못 받아요. 근데 사실 그거 다 계산하고 살 수 없을 거거든요. 그렇죠. 너무 네. 힘들잖아. 네. 그러면 자동 연장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적금이나 예금이 만기가 됐습니다. 자동 연장을 해줍니다. 동일한 상품으로. 네. 그러면 이 차이로 인해서 저희는 예금 이자를
더 받을 수 2배를 있는.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가만히 놔두면 반밖에 안 주니까. 그거는 그런 상품도 가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냥 서비스 신청만 하시면 돼요. 네. 그다음에 예금 이자나 이런 것들에 보면은 뭐 이제 저희가 적금 가입할 때 보면 네. 만기 같은 것도 거의 그냥 1년 단위잖아요. 근데 그 1년 딱 됐을 때 찾아가는 게 또 쉽지 않아. 그래서 만기 1도 지정할 수 있어요. 만기 1. 제가 편하게. 네. 그러니까 제가 돈을 쓰고자 하는 날짜에 만기일을 맞춰서 예를 들어서 이거 나 여행 자금이야. 네. 근데 생일날 나는 딱 여행 갈 때 쓸 아. 거야.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만기를 지정하는 거예요. 네. 그럼 초과되는 분을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다는 거. 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자동 연장 서비스. 네. 그것도 있고요. 세 번째로 이런 것들도 있어요. 뭐야? 저축은행이 이자가 조금 더 높거든요. 네. 근데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아. 돈을 뽑으려면 쉽지 않아.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축은 저축은행이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자는 자동이체를 내서 제가 자주 쓰는 은행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 자동이체 서비스가 있다는 건가요? 그 서비스도 돼요. 이자 자동이체 서비스.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편한 은행 계좌로 옮겨놓으면 그냥 그 체크카드로 쓰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모르는 이런 서비스 내용들이 은행에도 정말 많습니다. 자동이체 네. 서비스가 있을 줄은 몰랐는데 네. 좋은 것 같고 여기 보니까 무통장, 무카드 인출 서비스라고 있네요. 맞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솔직히 이제 요즘에는 대부분 네. 제가 아저씨 취급을 많이 당하는데 저는 카드 긁는 거 좋아하거든요. 긁는 맛이 있긴 네, 해요. 그런데 네. 대부분 핸드폰으로 다 하잖아요. 요즘 지갑이 안 팔린대요. 안 팔린대요. 그런데 심지어 ATM기에서 출금을 할 때도 네. 무통장으로 출금도 돼요. 그래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은행에서 네. 창구에서 저희가 모르는 서비스가 너무 많아요. 이런 거 다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고 저희가 아예 체크리스트를 하나 올려놓을게요. 네. 이 체크리스트를 보시면 저희가 은행에서 거래를 할 때 이런 거 체크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 확인해야 되는구나, 네. 그래야지 내가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거를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꿀팁들 네. 진짜 많네요. 많죠. 그다음에 이제 일부 해지 서비스. 일부? 일부. 일부만 해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금 같은 거 해지하면 중간에 해지하면 이자 다 못 받으니까 네. 그러면 일정 비율로 절반은 놔두고 절반만 해지해 주세요. 약간 주식 같네. 그러면은 똑같이 이자는 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확인하시는 게 좋고 네. 다른 것보다도 비교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은행도 각종 수수료가 많고요. 이자도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은행별 수수료나 금리를 비교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또 뒤에다가 네. 띄워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모르는 계좌들 항상 저희가 이제 그전에도 꿀팁에서도 항상 얘기를 했는데 휴면 계좌. 네. 서비스. 잠자고 있는 돈 찾기. 그렇죠. 아직까지도 안 찾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것까지 다 확인 한번 해보시고 네. 그다음에 계좌는 뭐 많이 있다고 좋은 거 아니니까 네. 주거래 은행을 정해서 하신다라고 하면 네. 은행에서 저축하는 거는 충분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비교하는 게 또 기본인 것 같아요. 기본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적금 꿀팁 들어봤고 그럼 이번에는 대출이에요. 네, 대출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저희가 가입을 할 수 있어요. 네. 뭐 은행 가서도 할 수도 있고요. 요즘에는 핸드폰으로도 할 수도 있고요. 비대면으로 3분이면 맞아요. 된대요. 뭐 네. 1분 컷도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대출 상담사도 있어요. 근데 대출 상담사로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많더라고요. 네. 의외로. 왜냐하면 비교를 해주니까. 근데 네. 대출 상담사나 대출 회사 같은 경우에는 등록이 돼 있는 거를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해주는 대신에 그다음에 요즘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받는 거 받게 해준다라고. 네. 불법 영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꼭 확인을 한번 해보고 하시는 게 좋다. 그다음에 이제 체크리스트도 올려놓을 건데 네. 대출도요 상품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걸 맞아요. 잘 비교해서 사는 게 이득인데. 비교해서 사야 돼요.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급하니까 무조건 신용대출 받거나 네. 이런 거 하는데 이자가 높아.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OX로 할 건데 네.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주택담보대출이다. 당연히 주택담보대출을 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야. 그러면 전세금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비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해서 네. 예를 들면 뭐 지급보증 아니면 뭐 부동산 다른 담보 네. 뭐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또 OX로 해놓을 거예요. 이런 담보들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자율이 또 달라지니까 네. 그거 체크하시고 요 순서대로 한번 골라보신다라고 하면 이자 부담을 좀 네. 줄일 수 있을 거예요. 담보 유무에 따라서도 그렇죠. 갈리고 이렇게 네. 비교를 해서 대출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래요. 자금이 진짜 급하게 그렇죠. 필요할 때 그럴 때 저희가 자주 쓰는 게 있죠. 뭐예요? 카드로. 카드로. 근데 카드론보다는 저희가 앞에서 저축을 얘기했잖아요. 네. 저희가 저축이 있으면 이걸 담보로 대출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청약통장, 네. 적금, 예금,
이런 것들 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일반적인 이자보다 방금 전에 저희가 담보 얘기했잖아요. 네. 담보가 있으니까 굳이 꼭 부동산 담보가 아니더라도 네. 이런 예금 담보로도 대출을 받으면 대출 이자를 또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체크하시는 게 좋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것보다는 조회가 먼저. 대출 정보부터 조회해보자. 그렇죠. 저희가 네. 아까 이제 카메라 돌아가기 전에도 이런 얘기 했잖아요. 신용등급 떨어지냐 마냐. 그니까. 그렇죠. 이제 신용등급이 떨어지게 되면 대출할 때 손해를 보게 되니까 네. 너무 과도한 대출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제 거 정보부터 조회하고 그 가용한 범위 내에서 네. 대출을 신청하시는 게 좋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도요. 금융상품 한눈에라는 조회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통하면 조회가 다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끔 보다 보면은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 이걸 다 찾는 게 너무 어려워. 쉽지 않잖아요. 그냥 나 전화로 해주거나 네. 누가 가서 상담해줬으면 좋겠어 그쵸. 라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서민금융진흥원에 맞춤 대출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접 가셔도 되고요. 전화하셔도 돼요. 1397번. 네. 그러면 제 소득이나 신용 점수 고려해서요. 최적의 상품을 골라줍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방금 OX 따라가봐라 했는데 이거 안 해도 돼요. 전화해서 물어보면 하나하나 동의하에 찾아주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대출은 다른 것보다 현재 상황에 맞게 네. 대출을 받는 게 첫 번째고요. 무리하지 두 번째, 않아야죠. 무리하지 않아야 돼요. 두 번째, 신용 등급은 생각하면서 대출을 받으셔야 네. 나중에 후회를 안 할 수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금리나 요구권 활용하기. 네. 이제 금리나 요구권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솔직히 얘기하면 아까 저희가 우대금리 기억나세요? 네, 아까 방금 전에. 초창기. 그렇죠. 뭐 상황이 바뀌면 금리 우대도 받을 수 있다. 네. 근데 반대로 금리 인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처음보다 신용등급이 올랐어요. 그러면 1년 내지 2년마다 한 번씩 은행에서 원래 전화를 와요, 요즘에는. 그래서 알려주거든요. 이렇게 해서 바뀌셨는데 혹시 바뀌신 거 있으시면 금리 인하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의 버릇이 있어. 은행 전화 온다거나 모르는 전화 오면 전화를 안 받아요. 안 받아. 뭔가 상품을 팔려는 것 그렇지. 같고. 안 받아. 근데 가끔 좋은 것도 금감원에서 하라 그래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네. 내가 만약에 연봉이 올랐다. 아니면 신용 등급이 올랐다. 그다음에 대출금이 많이 줄었다. 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화하세요. 전화해서 상담으로. 은행에 전화해서 나 이렇게 해서 바뀌었는데 신용등급 조회해보니까 올라갔는데 대출 이자 좀 줄여줘. 라고 하면 바로 줄여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금융기관별 꿀팁 모아보기 진행을 했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또 돈을 절약하는 방법을 찾아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계속해서 이 관련된 이야기들, 꿀팁들 또 많이 모아서 다음 주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